킬러들의 쇼핑몰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조직의 이름이 바빌론일까요? 왜 쇼핑몰 이름은 머더 헬프이고 이야기 중심에는 왜 짐만과 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멋있게 들리는 이름을 붙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역사와 성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작품의 이야기 구조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이름풀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개인일까? 아니면 개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일까? 라는 생각과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의 역사적인 뿌리를 따라가면 흔히 신에게 가는 분, 세상의 중심, 문명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으로 들어가면 바빌론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빌론을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바로 그 바벨입니다. 창세기 속 사람들은 거대한 탑을 세웁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언어가 뒤섞이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바벨은 점차 교만과 혼란 그리고 분열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로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 사건 이후 바빌론은 유대인의 기억 속에서 단순한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상태.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한 개인이 너무나 작아지는 상태.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거대한 시스템에 지배당하는 세계. 이러한 관점에서 킬러들의 쇼핑몰을 다시 보면 저 작품 속 바빌론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집니다. 저 작품 속 바빌론 역시 개인보다 조직이 먼저입니다. 명령이 내려오고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조직은 계속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시스템의 무서움입니다. 사람 한 명이 약해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이 반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만은 바로 그 구조 안에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만은 바빌론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밖에서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진만이 결국 바빌론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만은 단순히 조직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의 규칙을 버리고 다른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카 정지안이 있습니다. 진만은 지안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의 보호 방식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위험을 대신 막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안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위험한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두려울 때는 무엇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마 진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지안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여기서 진만이라는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상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MAM만 또는 만나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자유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이 필요했죠. 그때 광야에서 주어진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라기보다 생존에 필요한 공급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적 배경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벨 즉 바빌론을 떠나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공급이 필요해서 머더 헬프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천문학적 해석을 덧붙이자면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로의 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만이 지안이에게 가르친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능력입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능력인 것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는 남성 신을 우상시해왔고 물병 자리 시대는 여성 신을 우상시하는 세상입니다.
집 많은 삼촌이자 남성, 지아는 조카이자 여성. 혼돈 속의 기존 시스템의 탈바꿈, 즉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안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안이라는 이름은 자이언, 즉 시온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훨씬 큰 상징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시온은 특별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포로, 상실, 억압, 거대한 시스템이라면 시온은 그 귀환과 회복,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작품에 살짝 겹쳐보겠습니다. 바빌론, 그곳에서 집 많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머더 헬프라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 지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지안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안은 단순히 보호받는 아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집만이 남겨놓은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빌론은 집만이 떠나온 세상이고 머더 헬프는 집만이 새롭게 설계한 세상이며 지안은 그 세계를 이어갈 다음 사람이다 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레드 코드들을 하나로 모아 바빌론을 탈환한 것이 과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과 겹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여기서 우리는 이 드라마의 액션보다 조금 더 깊은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물론 작품 속에서 집 많은 지안에게 돈, 공간, 사람, 시스템 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판단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대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잘 들어 정지안이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고 위기의 순간마다 되살아납니다. 집만은 그 순간 옆에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원칙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새로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디지털 화폐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에너지의 시대, 헬스케어의 시대, 우주의 시대에서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투자와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을 찾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다음에 오를 산업이 무엇인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누군가 종목 하나를 알려줘서 유튜브 등을 정보를 우연히 보거나 들어서 몇 번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샀는지 모른다면 시장이 변하는 순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를 지루한 행보기간 동안 재미없다고 많이 사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더 오를 것 같다고 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스스로의 기준과 위험을 관리하는 원칙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투자하실 때 이러한 질문을 우선적으로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떤 기업이 기술을 만들고 있는가? 인프라를 갖추고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가격은 매일 움직입니다. 유행하는 종목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기보다 변화하는 구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해하고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진만이 지안에게 가르쳐준 것도 결국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모든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를 얻는 것도 좋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한 편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지만 더 강한 사람은 자신이 없어도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리고 좋은 투자자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바라본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